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승희 변호사의 이슈 지적질. 지금 일단 편성이 돼서 가고 있는데요. 내년쯤에 다른 편성하고 또 맞물리면서 이렇게 교대로 지속적인 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이슈를 뭘로 하시겠어요?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는 이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뭐 첫 번째로 적폐로 돼서 기소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은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안은 무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언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무죄가 됐다는 거하고 그 네. 행동이 떳떳하다는 거하고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네. 이렇게 맞붙어가지고 이념적으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네. 뭐 이런 부분이 마치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제 적폐청산의 잘못된 사례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지금 보면 이 109만 5천 원을 네. 1인당 썼다는 거 아닙니까?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밥값이 후배들하고의 동료들끼리 밥 먹었다 해서 적용을 안 하니까 봉투가 100만 원이라서 100만 원 초과가 되면 네. 무조건 이렇게 기소인데 100만 원이 이하라서 초과가 네. 아니고 이하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사실 처음에 이 논란의 핵심은 이영렬 그 지검장의 그 100만 원이 그 한 3명인가한테 뿌렸잖아요. 네. 법무부 검찰국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하고가 서로 네. 밥을 먹으면서 서로가 쌍방한테 봉투를 준 사건 아닙니까? 네. 돌려줬지만 돌려준 거는 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별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 돈이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아닌가 하는 네. 게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자, 근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기소한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검찰 내에서도 아마 기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자기들이 계속 해오던 행위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혹은 뭐 그것이 좀 잘못됐느냐 어쨌거나 그런 문제를 두고서라도 일단 지속되어 오던 상황에서 뭔가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들어서서 이걸 좀 망신 주기로 하는 저는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특수활동비 나오는 거는 법무부도 대답을 못하고 있고 검찰도 대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이 사람을 굉장히 그 망신을 주면서 그리고 고위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적폐로 몰아넣고 마치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것처럼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일단 무죄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좀 지적질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그 행위 자체는 이 잘못된 거죠.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회사에 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아무 뭐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판공비라 하더라도 쓸 수 있는 판공비는 100만 원, 15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지 돈처럼 부리는 검찰의 관행은 네. 이 잘못된 부분인데 처벌의 결과는 김영란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라만 처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면직시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면직되면 퇴직금은 받습니까? 면직되면 퇴직금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면직이 돼서 이분이 2년 동안 또 변호사 생활도 못하게 그 개업 활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죄가 나오면서 이제 면직 처분도 아마 취소가 될 것 같고 이제 변호사 개업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공무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어떤 정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적폐가 되고 또 어떨 때는 그 뭐랄까요 적법한 행위가 되고 이런 기준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안 걸었으면 모를까 걸었는데 밥을 9만 5천 원짜리 1인당을 사주고 100만 원씩 봉투를 뿌렸는데 이것을 무죄라고 때린 법원도 솔직히 말하면 그걸 기소한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기소했지만은 같은 집 식구들이라 가지고 봐주기로 김영란법 부정청탁법으로만 살짝 걸어가지고 법원이 무죄를 때려주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이영렬 그 지검장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해서 그것이
마치 지금 뭐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무슨 영향력이나 어떤 부분처럼 확대 해석을 하는데요. 네. 이건 그거하고 관계없이 순수하게 그냥 이영렬 지검장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가 저촉되지 않는가인데, 그러면 김영란법으로만 보자면 3만 원 이상 밥 사주면 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상급 공직자가 위로금 목적으로 하위 공직자에게 제공한 첫 금원은, 그러니까 위로 차원으로 제공한 거, 상급에서 첫 금은, 하위로. 첫 금은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상급 공직자가 위로하는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한테 금품을 제공한 거는 또 김영란법 제외거든요. 그 지동가 사줬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도 일단은 처벌에 대한 예외다. 그래서 식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게 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사준다면 업무상으로 연관이 되어서 사줬을 때는 이렇게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지 밑에 검사들한테 사줬다면 그건 또 맞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지 밑에 검사도 아니고 저기 이 뭡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찰국장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네. 사줬다면 그것이 뭐 업무상으로, 그럼 법무부 검찰국하고 네. 중앙지검하고는 업무상으로 연관돼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검찰이 굉장히 많은 기관들로 그 파견을 나가잖아요. 근데 검찰국이랑 법무부랑은 지속적으로 파견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또 글로 가는 것이 또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로 그 뭐랄까요, 돈의 범위도 그렇고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자기들끼리는 뭔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법무부 검찰국이 우병우 측하고 전화 통화를 네. 여러 차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병우 수사하라니까 이영렬 지검장에서 우병우 수사 제대로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안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걸 덮어주는 쪽으로 했다 해서 둘이 밥 먹고 했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바라보는 시각에 내가 동의를 100% 하는 건 아니에요. 문 정권은 왜 중앙지검에서 우병우나 이런 쪽을 제대로 수사 안 했냐, 괘씸죄가 걸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보면 문 정권에서는 관행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기어이 그 이영렬을 청소하겠다? 처벌하겠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이걸 갖다가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 법만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 9만 5천 원하고 100만 원씩 봉투로 준 것을 밥값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서 네. 밥값은 상급자가 하급자 사줬으니까 무죄, 100만 원은 초과에 해당이 안 돼서 무죄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저기 가재는 개편이라고 검찰도 어설프게 기소하고 네. 그다음에 대법원도 어설프게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고 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법원의 판결인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 아니라 1심이죠. 1심. 1심에서. 그러니까 2심 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영란법이 되게 재밌는 게요. 김영란법을 수정해서 금액을 좀 넓혔잖아요. 그거 안 됐잖아요. 됐어요? 그게 사실상 거의 통과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적용하겠다는 국회의원들도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도 못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국민의 네. 시각에서 해야지 저들끼리 그걸 갖다가 만리 정리 네.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은 뭐 그렇게 비싼 밥이나 선물들을 잘 합니까? 그러지 않죠. 예, 그렇지만은 시행령이 지금 개정안이 네.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아직 상정 안 됐나요? 재상정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들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저촉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는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도저히 여기에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뭐 상한을 좀 넓히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가면서 저는 좀 이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이 정권과 맞지 않다 그런 걸로 해서 빼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이걸 갖고 김영란 법을 거는 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쥐돈 내고 100만 원짜리를 먹은들 집밥을 네. 그걸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런데 쥐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돈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결국은 밥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복집인데 네. 9만 5천 원짜리를 5명이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공직자들이 밥 한 끼 먹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라 하더라도 50만 원씩 이렇게 쓰대는 것이 정상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이영렬이가 문재인 정권이 이영렬을 걸어서 네. 좀 뭐라 그럴까 보복을 좀 해보려다가 실패한 게 고소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은 그거지만은 네. 그렇다 가지고 이 김영란법의 판결을 이따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앞으로 이제 이거에 핑계를 대 가지고 다른 공직자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하겠죠. 빠져나갈 텐데 네.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까지는 저는 동의는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
소장님이랑 거의 일견이 뭐 일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저는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을 무리하게 뭐 돈봉투 만찬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놓고 또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적폐청산의 1호로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좀 무리한 점도 있었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검사도 좀 미흡하게 기소를 했고 또 법원도 좀 무죄를 했기 때문에 좀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영렬이 십자가를 지고 처벌받고 가고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 나중에 특수활동비 선거 싹 다 뒤져가 전부 깜빵에 집어넣는 것이 이 국가적으로는 훨씬 효율성이 높지 않았나. 이제 이거는 판검사가 정권이 바뀌어서 서로 감정이 있는 척 하지만은 결국은 네. 서로 봐주는 식으로 결론이 나버렸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보수 언론들이 마치 무슨 대단한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여태까지 뭐 불만도 없었고 서로 간에 다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너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여기저기 좀 잡아 넣으려는 좀 사정정국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네. 그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행을 불법적인 관행이었지만은 불법이었지만은 관행이었다. 네. 관행이었던 합법을 사실상의 합법을 왜 네. 처벌하러 들려냐 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썼지만은 니도 다 썼고 네.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썼을 것이고 이 그렇죠. 정권에서 여당의 지휘부들도 다 국회에서 받아서 썼을 것이고 지금 청와대도 쓸 거니까 너네들은 그걸 얼마나 잘 쓰는지 보자.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위반했다. 처벌해 달라라고 미투 운동으로 가야지. 네. 그걸 갖다가 관행이었으니까 그거는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그리고 네.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게 보면 네. 과거 청와대에서 어떻게 특수활동비를 썼는가 하는 걸 폭로해야죠. 근데 폭로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 네. 관행이니까 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퉁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발전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계속해서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권성동 의원만 나도 받았다. 500만 원 뭐 이렇게 받았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국회 상임위원장을 하면 한 4,500만 원은 매달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간사도 한 150, 200원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 중에 간사나 상임위원장 한 사람 또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사람 네. 원내대표나 다 받고 당대표도 또 네. 물론 당대표는 국회직에 속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거쳤을 건데 네. 그렇다 하면 일상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다 유용했던 부분을 네. 같이 문제 삼자고 가야지 그렇죠. 그걸 갖다가 관행을 왜 뒤지느냐고 이야기하면 그건 공색해진다고 봅니다. 왜 보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 문재인 정권 청와대 근무해 봤잖아요. 박근혜 정권이나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 관행적으로 불법 사용하는가를 이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청와대 근무자들을 그렇죠. 다 불러가 기자회견을 시키면서 너네 정권에서는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관행적으로 이 편법 지출하거나 위장 지출하거나 용도하고 다르게 지출하는 건 없냐? 네. 그거 공개해봐라 하고 국회에서 오히려 공세에 나가야지. 와, 너것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는데 뭘 이런 걸 갖고 조사하냐 퉁치자고 하면 그 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권이 그렇게 말한다고 안 할 정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보려면 한국당에서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수사를 당하고 있는 분들 최근에는 최경환 의원도 있었잖아요. 예. 최경환을 보면은 오로지 보신주의, 자기 몸을 사리는 일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이제 안 나가 보려고 이렇게 불법으로 다 잡아가는데 당 차원에서 거부하는데 동참을 해달라고 하다가 홍준표 대표가 무슨 기생충이니 암이니 하면서 다 가라는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갔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것도 간 다음에 또 염장을 지르고 있더만요. 네. 최경환과 뭐 서청호는 소멸되어 가고 있다. 네. 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싸움이 그렇게 이 특수활동비를 조사할 수 있냐라는 싸움이 안 되는 거는 같은 당의 안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홍 대표부터 특수활동비 갖고 따지면 지금 그렇죠. 정세관 입장 아닙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때 뭐 생활비 썼죠. 원내대표 할 때 네, 상임위원장 할 때인가요? 국회 운영위원장 할 때 네.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국회 특수활동비 생활비로 쓴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말을 또 바꿨죠. 있구만. 네. 그러니까 당대표 본인도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한국당 사람들은 전혀 누구도 나서지를 않고 있는데 근데 또 특수활동비로
결국에 조윤선 전 장관도 또 다시 불려 나왔잖아요. 이제 아마 이번에는 이걸로 또 엮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거에 대해서 특수활동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뭐 들어온 돈이니까 써버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거는 없고 또 여기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니까 다 그냥 끝내버리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특수활동비를 역대 정권마다 여야 정권이 네. 갖기도 관계없이 한 5천억 가까운 돈이 전체 특수활동비가 8천억대인데 네. 그중에 5천억에 가까운 돈이 특수활동비로 국정원에 편성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부처에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들이 조금씩 숨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편성을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국정원이 네. 그야말로 이 간첩 잡는 특수 공작에 사용하는 것보다 여기저기 네. 나눠주는 걸로 해왔는데 네. 역대 정권들이 그걸 다 빼먹으려고 솔직하면 빼먹으려고 네. 그렇게 눈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세훈 국정원장 부인은 그 안에 살기 싫다고 네. 밖에 뭐 안보 전략센터인가 있던 거기 오피스텔을 개조하는 데만 10억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무슨 돈이겠어? 이런 돈들이겠지요. 네. 그 역대 국정원장들 보면 뭐 저기 있을 때 안에 국정원 안에 원장실에 가구 싹 바꾸고 숙소에 갈 때 싹 다 들고 갔답니다. 좋은 걸로 최고급으로 다 바꾸고 숟가락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야당이 김대중 잡고 노무현 잡을 때는 이거 국정원의 이 특수활동비 사용 방침을 바꾸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요 전부 기조실장이라고 자기 측근을 앉혀가 그 기조실장이 돈을 빼가지고 네. 상납하는 쪽으로 기여하는 쪽에 그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나도 그때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통령 오른팔만 간다. 그리고 거기는 가서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안에 있는 특수활동비 돈 중에서 좀 상납한다. 그렇게 역대 정권에 흘러내려왔던 부분이에요. 이 정권이 지금 박근혜 정권만 네. 초점을 맞춰서 잡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문 정권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럼 없죠. 뭐냐? 박 정권하고 이명박 정권은 와 잡았을 때 DJ하고 노무현 정권 때 네. 특수활동비를 누구보다도 예민했던 사람인데 특수활동비가 전체 1년 예산이 전부 다 합쳐서 5천억에서 8천억으로 올라간 게 네. 노무현 정권이에요. 그렇다면서요. 그럼 뭐 하려고 올렸겠어요? 왜 올렸을까요? 활동 떡고물 만지다 보면 떡이 많아질수록 고물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 그걸 조사를 했어야지. 그때는 와 넘어가고 이제는 와 뒤지냐고. 그럼 지금은 특수활동비 안 쓰고 있나요? 이 정부는? 쓰죠. 왜 안 쓰고 써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임종석이 저기 거기 UAE하고 지금 레바논 간 특사? 것도 네. 다 그런 거에 상당한 부분을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지적하는 언론이 없는 건지 좀 이 부분에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사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예. 이번에 김 대통령 특사로 예. 비서실장이 레바논인가요? 어디 저기 어디죠? UAE하고 UAE. 레바논하고 네, 두 군데를 갔죠. 갔는데 원래 특사라는 게 대통령이 가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저쪽 상대방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바빠서 못 가니까 특사라고 해서 임명장을 줘가지고 내 네. 대신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간다라는 거는 보통 보면 여당의 대표급을 했던 중진, 총리급을 했던 네. 여권의 인물 이런 사람을 대신 보내지 네. 비서실장을 대신 보내는 거는 저는 2003년인가 문희상 네, 비서실장이 그때는 아마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보냈는데 그런 거는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라고 휴가 보내는 듯이 보내는 거예요.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네. 저 중동에 더운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한 일이라고는 또 무슨 인이시계를 전달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특사가 가서 할 일인지도 의문이고 그거 언제 발표 나왔습니까? 임종석이 가는 거. 그게 간 다음에 발표가 났죠. 9일 날 가고 10일 날 네, 발표했잖아요. 발표했죠.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UAE와 레바논을 방문하는데 UAE에는 아크 부대가 있고 레바논에는 저희 동명 부대가 있으니까 그 부대 위문하러 간다라는 건데 네, 부대 위문.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핑계죠. 한 달 전에 송영무 장관이 갔다 왔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송영무 장관이 한 달 전에 갔다 왔으면 그만이지. 아크 또 왜? 부대에 가면 불과 한 200명도 안 될까? 100몇십 명쯤 될 거예요. 150명 정도 예. 된다더라고요. 동맹부대는 더 작을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부대에 뭔 장관이 한 번 가고 또 특사로 한번 특사로 보내고.
그걸 뭐 위문할 일이 그리 많아요. 아니 위문을 한다고 해도 특사로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핑계를 대고 모종의 저는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닌가 이래 의심을 합니다. 다들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6월 13일부터 16일에 해요. 네. 딱 이 임종석이 6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6일부터 그러니까 중국 방문을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요. 네. 그러면 UAE하고 이 레바논 방문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 방문 가기 직전에 딱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뭐냐? UAE는 일거리가 하나 있지요. 한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가서 수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원전. 아크 부대가 왜 간 줄 압니까? 왜요? 원전 공사의 대가로 UAE가 자기 이 연합왕국이잖아요. 네. 그 이 부족들의 연합왕국을 지켜줄 군대력이 약하니까 네. 일종의 진위대 부대를 하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원전 수주의 대가로. 네. 한국이 아마 이명박 정권 때 원전 수주를 10개 했으면 10군데 군대 보냈어야 될 거예요. 그거 공사 수주하는데 부대가 갔다라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렇죠. UAE 원전에 처리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이 나오는데 핵 폐기물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이 수주를 했어요. 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되고도 5.19 그 뭡니까 당시 세월호 사과하고는 그날 급기야 UAE로 갔어요.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도 물러나기 직전에 안철수 사퇴한 날 UAE 후딱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UAE 쪽에서는 한국 정권을 이걸 갖고 계속 바뀔 때마다 코를 기는데 이제 정권이 완전히 바뀌고 전에 대통령 한 명은 깜빵 가가 있고 한 명은 네. 깜빵에 갈라니까 UAE 쪽에서 너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또 한번 이야기하자 이랬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한국이 이 폐기물 처리를 네. 이 특별한 답이 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완공이 돼 가는데 네. 그래서 갔을 건데 제가 볼 때 이 정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지려고 하잖아요. 네. 아마 UAE 가서 협조해 줄 건데 여기에 공사하면서 뭐 좀 문제 있는 거 없냐 그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수상한 거는 레바논이에요. 왜요? 레바논은 지금 북한하고 동시수교국이 한국하고 그래요. 그리고 레바논은 지금 총리가 없어요. 총리 중심제인데 레바논의 대통령은 그냥 레바논이 종교가 6개인가 7개인가 복잡한데 네. 그 종교끼리의 단합을 위한 상징적인 사람이지 레바논 대통령을 임종석 실장이 만났는데 레바논 대통령은 아무 힘이 없어. 총리는 얼마 전에 사우디에 갔다가 사우디가 화가 나서 이 총리가 반 사우디 행보를 하니까 사우디에서 밀어준 사람인데 너 주저앉아라 해가지고 전화로 본국에 통보하고 아직 돌아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총리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마라톤 대회도 하고 그래요. 그 총리도 없는 나라에 왜 보냈을까요? 뭘 하고 가서 그래서 거기에 내가 볼 때는 레바논에서 이 지금 북한과 관련 있는 네.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막 뒷말이 나오는데 그게 아주 뭐 나쁜 게 아니라 기사까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 충분히 추측을 한다는 거죠. UAE는 지금 북한을 갖다가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10월 15일인가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사실상 중지한다고 해서 북한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UAE로는 들어오지 못해. UAE는 굉장히 친미 국가지요. 그러니까 UAE에서는 그냥 해남도 있고 해서 형식적으로 들렀다가 그다음에 UAE에서 레바논을 갈 때 레바논 베이루트로 UAE에서 갈 때 그때 이제 가는 길이 과연 뭘로 가느냐. 지금 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민항기로 직접 갔다잖아요. 네. 두바이나 아부다비까지는 아부다비에는 한국에 아마 비행기가 국적기가 직접 갈 거고 두바이에는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싱가포르 경유해서도 가고 뭐 이렇게 자꾸 많이 다니는데 여기서 이제 레바논을 갈 때 네. 그리고 레바논 가서 이제 모종에 지금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금 뭔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미국이 다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고 있어요. 중국은 또 사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 중국 사이에 완전히 그냥 곱사등이 돼가지고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는데 이어서 또 말 잘못하면 미국이 올림픽도 안 온다 소리 나고 있어요. 지금 지난 주말에 미국이 바짝 좋아한 거는 니 중국 가서 말 잘해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이 그러면 중국에 가서 형식적으로 원유 좀 잠가라 부터 할 건데 공개하지 않은 핵심의 이야기가
북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를 중국하고 물밑에서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참 나눌 거라고 봅니다. 올림픽 참가하는 것부터. 그러면 중국 가서 말을 하기 전에 북한 측의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중국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라 하는 좀 접촉을 하려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또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솔직히 이건 너무 느닷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비서실장을 특사로 또 이 비서실장이 그냥 비서실장도 아니고 예전에 그쪽 관련해서 문제가 있던 이 정권에 어쨌든 북한하고의 관련된 부분의 사람 이념을 아닙니까? 총괄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네. 또 최고 실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시점이나 어떤 내용들이 모두 다 좀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는 조중동에서 중앙일보가 또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 그 의심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쓸 정도라면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결국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 정권의 어떤 그런 태도들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지적을 해보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근데 왜 9일날 발표를 안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심스러운데 저는 그래서 발표가 돼서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사들을 보니까 이미 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뭔가 보내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9일날 이렇게 가는 거를 발표를 하고 공항에서 손 들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하면 기자들이나 누군가가 따라 붙을까봐. 그래서 미리 가고 난 다음에 도저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다가 10일날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오해를 안 받으려면 그렇죠. 이렇게 안 해야 될 건데 오해를 받을 짓을 자초하고 있고 또 10일날이라는 게 뭐예요? 휴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휴일날 발표를 하니까 몰랐던 거죠, 다. 다 몰랐고 또 9일날 출국일도 묘한 게 9일날이 기자들이 대부분 오는 날입니까? 그렇죠. 노는 날이죠. 그래서 발표한 시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임용석 비서실장 특사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봤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